안녕하십니까. 혜린 씨, 한반도 기자회견도 네 번째를 맞이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네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코로나19로 여행도 못 간 지도 진짜 오래됐네요. 네, 오늘은 전염병이 종식되고 활기를 띨 여행을 기대하며 관광을 다룬다죠. 네, 남북 관광 개발을 주제로 열리는 금강산 기자회견.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굉장히 쾌청하네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젊은 기자분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또 남북 관광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러셔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남북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남북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어떤 관광지를 소개한다기보다는 왜 이 남북 관광이 중요한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15분,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남북 관광 개발을 왜 해야 되는지, 왜 또 현대 정정 회장이라는 분이 남북 관광 시작을 하셨는지, 또 북한은 과연 관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광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변국에서는 남북 관광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 찍었던 그 구룡령 코스에 상팔담이라는 사진을 하나 올려드렸었어요. 그 상팔담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남욱군과 선녀 전설 다 아시죠? 그 전설이 태어난 그 장소예요. 그래서 실제 가서 보시면은 지금쯤이면은 이제 단풍이 막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을 텐데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면은 여기서 목욕을 하지 않고선 어디서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분단된 조국에서 지금 남북 관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단은 국토를 남북으로 둘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 가족, 공동체 모든 것을 다 반으로 나눠버렸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5천 년을 같이 했던 역사와 민족성과 민족 정신까지 다 지금 왜곡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은 북 나름대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세계관, 인간성, 여러분을 포함하고 저를 포함해서 또 북에 있는 동포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틀려지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불행이 씨앗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지난 11월 중순에 YTN에서 발표된 거 보면은 한국 2020년 작년에 대한민국의 무역 규모가 8위예요. 전 세계에서 8위고 또 경제 순위는 10위에 강국이 돼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글로벌 피스 인덱스라는 걸 보면은 2020년에는 우리가 48위예요. 근데 일본은 몇이나 될까요? 우리 맨날 거기가 평화롭지 않은 것 같아요. 저기 화산도 폭발하고 지진도 나고 뭐 엔화가 어쩌게 됐네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일본은 9위에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역 규모가 8위고 경제 규모가 10위면 뭐 하냐 하는 얘기죠. 48위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는 그 순위가 57위까지 떨어집니다. 올해 북한의 평화 지수는 151위에 불과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옆집에 아주 잘 사는 친구가 있는데 맨날 그 집은 두둥기고 패고 싸우고 부시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부러울까요? 아니면 조금은 좀 배가 고파도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도 평화롭게 사는 집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할까요? 세계에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 우리가 57위인데 58위는 탄자니아예요. 그리고 59위는 말라위, 몰도바, 61위는 사이프러스, 이 이름도 못 듣던 나라들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보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에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평화와 남북 관광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2018년 4월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선언하실 때 보면은 관광을 통해서 남북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살 길은 경제 통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에요. 자, 이 살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어렵게 살거나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살 길은 남북 경제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하시고 3대 벨트 주요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관광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산하고 결국은 금강산하고 우리 설악산 속초를 하나의 존으로 묶어서 국제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우리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선 아주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정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서 관광이 중단이 됐는데 한 10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10년, 11년, 12년이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핵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왜 관광이 중요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모든 성인 남녀들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70%가 관광이들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결혼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자, 미혼자들한테는 최고의 이벤트나 인생에 있어서 첫 발걸음이 결혼이잖아요. 근데 버킷리스트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것은 31.5%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결혼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이 여행을 가고 싶다, 관광을 가고 싶다 하는 것이 버킷리스트 1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건 세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게 했느냐 하면 다들 코로나 끝나면 다 여행을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서울대학교의 행복연구소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한테 수십만 명한테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를 물어봤어요. 봉사도 하고 종교활동도 하고 엄마가 아기 젖도 먹이고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떡볶이도 먹고 관광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도 가장 저 높은데 북궁석처럼 폴라리스처럼 반짝반짝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여행이더라 하는 얘기죠. 인간한테 가장 그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것이 여행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래요. 여행을. 그만큼 관광 사업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돈을 벌고 안 벌고 하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것들은 남북관계도 개선이 되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경제도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이미 UNWTO, UN에서 가지고 있는 월드 투리즘 오가니제이션에서 이미 해답을 내놓았거든요. 관광산업은 뭐냐면 평화도 가져오고 안보도 가져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인프라 같은 것을 디벨롭먼트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다 관광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투리즘에서 드라이버 오브 이코노미라는 얘기도 있고 투리즘에서 드라이버 오브 피스라는 얘기도 있고 투리즘 패스포트 투 피스 관광이야말로 평화로 가는 여건이라는 얘기를 유엔에서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엔에서도 지금 대북 제재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지만 개별 관광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시간상 넘어가고 지난 11월 12일 날 불과 2주 전이네요. 우리 그 국가의 중요한 기관장들이 다 모여서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발표된 거 보면 관광 산업이 19년 이전에는 5대 수출 산업이었었어요. 첫째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도 우리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관광 산업이에요. 5대 수출 산업이라는 걸 우리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이 10위하고 8위의 이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관광 산업의 GDP 기여도는 2.8%밖에 안 돼요. 전 세계 평균이 약 10% 되거든요.
그러면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만큼 우리가 관광 경쟁력을 가지고 관광 경쟁은 전 세계에서 16위예요. 그런데 전 세계 평균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건 왜 그러죠? 남북이 갈라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면은 단숨에 관광 산업도 다른 산업 규모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정정우 회장께서는 금강산 사업을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왜? 이제까지 1948년 이후에 분단이 돼서 6.25를 겪고 뭐 여러 번 그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는데 남이나 북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 상황을 풀어보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관광의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한테 최대한 대로 부담도 안 주고 경제 개발도 할 수가 있고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관광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광을 시작하셨던 거고 가장 큰 목적은 어떤 돈을 벌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남북을 관광을 통해서 이 휴전선을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 휴전선의 그 지뢰도 제거가 되고 평화로운 것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관광 산업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솥대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솥대를 몰고서 이제 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도 증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신뢰 회복이 되고 또 한반도 긴장 완화도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통일로 한 발자국 앞서갈 수가 있고 그러면 세계 평화를 촉진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는 국제관광 특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금강호가 이제 1998년 11월 18일 날 처음으로 남한 관광객들을 모시고서 북한의 군사항을 들어가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남북이 연결이 되면은 아시아 횡단철도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역이나 용산역 가서 그냥 기차표에서 끊으면은 개성을 통해서 평양을 통해서 신의주로 해서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서는 런던까지 여러분 갈 수가 있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만 남북이 이게 갈라져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가 있죠? 우리 이준 열사 그렇죠? 헤이그에 가실 때도 이 기차를 타고서 가셨단 말이죠. 거기까지. 우리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참석할 때도 기차를 타고서 간 거예요.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연결을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관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경제적인 효과를 보자면은 우리가 한 2.45%밖에 GDP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결이 되면은 당장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1,300만 명이 한국으로 올 수 있다 하는 연구 보고서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도 꼭 여러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관광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나라는 못 찾아봤어요. 관광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왜 그 시간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관광 경쟁력이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한 5년간은 계속 스위스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5년 전부터는 스페인으로 바뀌었어요. 스위스가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근데 스페인은 물가도 저렴하고 볼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세계 관광 경쟁력의 1위 나라가 스페인인데 그쪽에 관광 담당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 나라가 한반도죠. 대한민국이죠. 자, 그쪽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EU를 다 합쳐봐야 7억 명밖에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해봐야 7억 명밖에 안 되고 EU 국가를 하면은 5억 조금 넘어간다 하는 얘기죠. 자기네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뭐 동남아시아나 미국 쪽에서 가겠지만은 대한민국은 남북만 연결이 되면은 G2 인구 13억인
중국과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G3인 일본 1억 2천만의 인구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희 나라는 당장에 단숨에 세계 최고의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나라가 될 텐데 너희는 왜 그러고 사니? 왜 남하고 북은 맨날 그러고 사니?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는 굉장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국이란 그 G2의 인구 13억, G3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반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고 또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고 또 북한이 또 가장 원하는 거고 유엔에서도 이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면에서 관광의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혹시 또 질의응답이 있으면 그때 좀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